제가 혹시 너무 만회하는 것 같다 싶은데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면 네. 제가 정신을 다시 차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맡게 된 허미정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북튜브 스타 서메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서메리라고 하고요. 책을 직접 쓰기도 하고 책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거나 또 책을 번역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북튜브를 통해서 책을 소개하는 일까지 하면서 말 그대로 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프리랜서가 되게 우러러보게 되는 아니에요. 그런 전혀 진짜 아니에요. 유튜브를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어떤 독자님들과 소통을 하는데 영상으로 딱 찍어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냅니다 하고 보여드리면 한 번에 끝날 일인데 그걸 아무래도 글로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저의 어떤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실까. 제가 정말 빅잼인 사람도 아니거든요. 프리랜서로 전환하실 때 두려운 마음은 없으셨는지. 당연히 엄청나게 있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대범한 성격이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못 먹어도 고하는 실제로 저는 평균보다도 훨씬 소심한 타입이고 회사를 할 때 진짜 2중, 3중, 4중? 100중으로 좀 안전장치를 걸어둔 거죠. 만약 언제까지 내가 일감을 못 따면 뭐 어떤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보자. 그리고 모아둔 돈이 얼마까지 떨어지면 뭐 재취업을 다시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네. 근데 저는 진짜 컴퓨터 앞에서 타이핑만 하고 전화만 받는 완전 사무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특히 콘텐츠를 만드는 프리랜서를 시작할 때는 굉장한 약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이게 강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꼼꼼하게 뭔가를 계획하고 처리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이라는 점이 강점이기도 했던 것 같아서 좀 프리랜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팁도 꼭 드리고 싶어요. 직장인의 가장 취약한 점이 바로 salary. 이걸 포기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진짜 힘들었죠. 근데 제가 직장 다닐 때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한테 들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포기하기 어려워진다고. 왜냐면 직급이 계속 올라가고 월급이 계속 높아지는데 근데 사원일 땐 예를 들면 그게 200만 원인데 대리일 땐 300만 원 되고 과장일 땐 4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벌충하려면 4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이는 더 먹었고 점점 그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퇴사하기 어렵다고. 되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 그쵸. 많이 알아보시나요? 뭐 절대 빈말로라도 유명인 이런 건 아닌데 서점 한정 네, 풀매하고 서점 가는 것으로 다른 직장인 분들처럼 주말에는 쉬시나요? 한 얼마 전까지 못했어요. 1년 넘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전혀 못 받으면서 백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조금 일이 들어오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거절하면 누구도 나를 다시 안 찾아줄 것 같으니까 아예 거절하지 않고 다 받은 거예요. 5주 연속으로 하루도 못 쉬었어. 7주 연속으로 하루도 못 쉬었어. 이런 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엄마가 한번 유라야, 제 본명이 유라거든요. 유라야, 너가 최근에 만드는 것들 좀 보니까 지친 기색이 느껴진다고. 아차 해가지고 정중하게 미룰 수 있는 건 미루고 거절할 수 있는 건 거절하고 그러기 시작해서 하루는 반드시 쉬고 있습니다. 워라밸을 잘 맞춰서 그쵸. 일을 해야 된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 팀장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팀장님한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준비를 조금 근데 저는 약간 케이스가 회사를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래? 뭘 할 수 있지 하다가 찾은 게 출판 번역이었어요. 그나마 내가 영문과 나왔고 책 좋아하고 하니까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코딩 개발자는 못 돼도 노력하면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프리랜서를 만약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과거의 저와 달리 회사에 다니시면서 공부도 할 수 있으면 해놓고 최대한 준비를 좀 마치고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긴 해요. 회사에 많이 질리셨나봐요. 제가 5명 다니는 데부터 3,000명 다니는 데까지 다녀봤는데 다 못하겠더라고요. 빠르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책 읽기이다, 글쓰기다, 유튜브다. 책 읽기이다. 유튜브는 유튜브 만드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만드는 거. 아, 책 읽기. 글이 안 써지는 순간, 악플을 확인하는 순간. 악플을 확인하는 순간. 근데 저는 사실 악플 좀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사실은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일명 유튜브계 식물 갤러리.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되게 괜찮아요. 그게 내가 해결을 못하고 남과 관련된 일이면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악플을 뽑았어요. 밤이 안 올 때 영어 원서 보기, 어? 유튜브 보기. 아, 유튜브 보기. 그쵸? 당연하죠. 영어 원서를 누가 봐. 쇼핑한다, 저축한다. 지금은 저축할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모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써도 돼요. 월 500 직장인데 월 180 백수. 저는 5월 180 백수요. 근데 왜냐면 많이 질리셨나요? 그런 것도 있고 최저 생계비만 누가 보장을 해줘도 아마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월 180이 주어진 어떤 생활이라는 거는 프리랜서를 한때 도전했던 저로서는 진짜 너무 꿈 같은 얘기라서 진짜 망설임 없이 아이쿠 이런 거. 책을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 할 정도로 책과 거리가 멀어요. 이제 독서를 시작해볼까 하는데 독서 자체에 재미를 붙일 수 있게 만드는 추천 도서 혹은 독서법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독서에 관심이 아예 없으신 분이 지금 아니세요. 그리고 저는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영상도 재밌고 게임도 재밌지만 책만이 줄 수 있는 재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매체는 못 주는. 제가 주로 드리는 답변은 책을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읽다가 재미가 없으면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로 그 책이 재미없는 책일 수가 있어요. 재미없는 책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둘째로 아무리 재미있는 책도 지금 내 상황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읽히지가 않거든요.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책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 어린 왕자를 안 읽어보신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조금 힘들고 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이 굉장히 많고 딱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린 왕자가 굉장히 순수한 캐릭터여서 거기 나오는 어른한테 막 뭐 얘기, 너는 너무 순수하지 않아. 뭐 모든 걸 다 돈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어. 막 이러면서 대바라지게 막. 전 순간 거기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도 모르게 너는 집이 있잖아. 너는 네 별이 있잖아. 그니까 너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네가 월세 살고 이러면 너 그런 생각 못한다. 그러니까 되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이 뭐 꼭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내가 뭐 똑똑한 사람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강박만 사실 내려놓으셔도 되게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많이 추천드려요. 뭐 사실은 유튜브나 책이나 뭐 다를 게 없거든요. 유튜브도 보다 재미없으면 뒤로 가기 그냥 누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뒤로 가기 누르지 말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 베스트 3를 뽑자면 영어 번역까지 영어까지 나오니까 발음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3를 뽑으자면 3를 뽑자면 근데 이것도 계속 바뀌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딱 지금 생각나는 베스트 3는 헤밍웨이의 너인가 바다, 그리고 돈키호테, 그리고 까미의 이방인, 이렇게 3권인 것 같아요. 엄청 다른 것 같으면서도 분위기도 사실 다르고 분량도 엄청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구나. 하나는 스페인어, 하나는 프랑스어, 하나는 영어로 쓰인 소설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르지만 이게 베스트 3인 이유는 제 삶이 뜻대로 풀리죠. 모든 게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 다룬 책이에요. 이 3권이. 예를 들면 제가 프리랜서가 딱 됐을 때는 돈키호테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제가 5년 동안 다니던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 뒤에 제가 이제 백수 기간을 거치면서 쌓아온 시간들은 또 노인과 바다 스타일이 아니었나. 아무도 몰라주고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과도 안 나오고 아무도 몰라주고 이런 느낌이고 또 때로는 뭐 악플을 보거나 예를 들어 딱 이럴 때는 그것과 싸우고 이렇기보다는
어쩔 수 없지 뭐. 내 마음을 모두가 알아줄 수는 없는 거야. 그 상황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의 성향에 맞춰서 그쵸. 서메리님처럼 프리랜서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회사는 어느 시점에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정말 준비를 하고 나오라고 항상 조언을 하는 편이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일감도 웬만하면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하나라도 따보려고 노력하시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 여기부터는 회사와 병행이 안 되겠다 이제 그 시점에 그만두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입이 닳도록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유효기간 최대한 늘려놓고 나오시라고 정말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알고 싶은데. 다른 것보다는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 제가 신사임당님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 합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책을 내셔가지고 제 북튜브에 출연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저보다 더 성공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아서 당연히 난 실패할 수 있고 사실은 실패 확률이 훨씬 높고 왜냐면 성공하기란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래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실제로 그 실패가 닥쳤을 때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해보자 이게 되는데 아니야 실패한다는 생각하면 안 돼. 실패란 말을 입에 담지도 말고 오히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실패를 했을 때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할 거야. 이거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 시작하시라는 말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뭐를 갖춰놓고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을 못합니다. 끝까지. 왜냐면 완벽한 상태가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제가 너무 용감한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핸드폰으로 띡 찍어가지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걸 갖추고 시작하면 내가 처음부터 얻어내야 하는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쉽게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네. 저도 그렇게 구독자 많이 하는 건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주제 넘었다. 무슨 소리야?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 회사 이거 물어보나 마나할 것 같긴 한데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죠? 안 하셨죠? 퇴사하고 나서 한 번도요? 네네네네. 근데 네.